그들은 처음엔 기이한 존재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갑차와 병사 제거에 쓴 작은 무인 비행기였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사용해 드론 전쟁의 달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알아낸 것이 러시아 전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0%입니다. 그 숫자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1월 26일 밝힌 대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쟁에서 러시아 목표물 파괴의 80%를 차지합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순수한 숫자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고 드론 사용의 압도적인 규모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배치하는 다른 무기 체계들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군인들과 함께입니다. 오늘날에는 포병이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인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병이 근본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가 진화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누가 더 빠르고 강한 게 극도로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을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검증 언급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무엇을 파괴하는지 어떻게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그 답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바로 그 드론들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검증 시스템 개요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각각은 모두 기록되며 이는 명중 여부를 확인하는 데뿐만 아니라 군사 성과를 평가하는 보너스 기반 시스템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시스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전장에서 격파할 때마다 점수를 얻습니다. 이 점수는 우크라이나 브레이브 원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되어 드론 조종사들이 새 드론과 장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게임화가 현실이 된 것으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서나 있을 법하지만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병사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혁신적인지 보여줍니다. 가디언지는 11월 초 우크라이나 킬포인트 시스템을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당시 우크라이나 초대 부총리였고 현재는 국방장관이 된 남성이 제공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11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400개가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부대가 95개였던 걸 생각하면 큰 성장입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점수를 모아 100종 이상의 드론 자율주행 차량 등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순위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대에서 인기가 많다고 페도로프가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모든 방위군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전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장비를 얻기 위한 점수를 놓고 경쟁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보병을 사살할수록 더 많은 드론을 받아서 더 많은 보병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강화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0%를 강조한 행사에서 드론 지휘관들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군사 훈장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영웅 훈장으로도 알려진 골드스타 훈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두 지휘관에게 수여됐습니다. 427 독립여단의 올레 비에트 중령 라로로도 알려짐과 429 독립여단 아킬레스 여단으로 더 잘 알려짐에 유리 페도렌코 소령이 이 연계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훈장을 받은 건 놀랍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대는 42,000개 이상의 적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현재 전쟁에서 파괴되는 러시아 표적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개 중 80개라면 80%여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손실 규모에 관해서라면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드론이 약 82만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 수치가 너무 커 푸틴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일 것입니다. 대부분 공격은 기록 검증됐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로 드론일 인칭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타격했는지에 대한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타격했다고 검증한 표적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1년 동안 총합으로 82만 개를 0.8로 나누면 총 102만 5천 개의 표적이 타격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검증할 수 있었던 표적들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달 평균 8만 5,416개, 하루 약 2,800개 러시아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동안 매시간 100번 이상 공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지난 4년간 러시아 징역이 느렸던 이유이며 상황은 러시아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월별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파괴한 표적이 100만 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2025년 수치에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러시아 샤이드 드론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우크라이나 방어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월별 수치 증가에 대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12월 러시아 사망자 수를 공개하며 이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보너스 전자 포인트 시스템은 방어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월 우리 부대는 3만 5천 명 점령군을 무력화했습니다. 이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 만에 사망한 러시아 군인은 3만 5천 명으로 이는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2달 이후의 결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은 10월 러시아군 2만 6천 명, 11월 3만 명을 제거했습니다. 드론에 의해 사망한 러시아인의 수는 월 평균 4,5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보낼 유능한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수치와 12월 추가 숫자도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현재 월 3만에서 4만 명에 달하는 사망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충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더 이상 모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러시아가 이 정도 병력을 잃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매달 영국 육군 정규군 병력의 절반이 전멸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대적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다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포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2월 드론으로 10만 7천 표적을 타격했고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 128대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드론으로 러시아군 5만 명을 제거하는 새 목표를 세웠으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장 드론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포브스 특파원 데이비드 X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드론 연 4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실제로는 250만 대의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었으니 모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매체는 다른 추정치들도 AX의 450만 대 수치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드론 생산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생산 능력일 수 있습니다. 공식 우크라이나 소식통이 제조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50만 대든 450만 대든 우크라이나가 2025년 100만 번 드론 공격을 한다면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숫자가 더 커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1월 26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이 2023년 이후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6년 우크라이나가 드론 7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는 대규모이자 고비용 생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700만 대 드론 생산과 확보에 1200억 달러가 필요하며 절반은 자국 예산과 유럽연합 보증 대출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군사 지원으로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마치면 푸틴의 러시아 사망자 감소 희망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5만 명 제거 목표를 달성할 만큼 드론을 충분히 보유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에서 가치를 느끼고 이런 통계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서 언급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파괴한 표적수에 2025년 내내 크렘린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강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중에 러시아 무인 항공기를 격추한 것도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포함되었든 아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단순히 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방어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2026년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샤이드형 공격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1월 26일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샤이드형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히 집중할 한 가지 기술이 있으니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젤렌스키가 러시아 샤이드 문제의 규모와 위험성에 대해 옳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고르 아노킨이 작성하고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에서 발행한 2025년 러시아 샤이드 전략 분석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노킨은 그의 분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 공격의 규모는 다양했으며 일부 공격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동원되었고 다른 공격에서는 800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드론 군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노킨은 많은 드론이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점령지에서 미사일과 함께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 발사된 샤히드형 드론이 54,538대이며 이 중 약 32,200대가 공격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혼란시키려는 미끼용 샤히드형 드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 가능한 모든 대상을 공격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지상군이 점령하려는 여러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가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타국 영토에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러시아는 군사 목표물만 타격한다고 주장하지만 2025년 말 샤이드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산업시설, 주거 건물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 공격 규모는 7월의 정점에 달했으며 이 시기에는 하루 평균 203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도 피해가 컸고 7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3, 188대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전략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에는 우크라이나 자체 드론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영국이 우크라이나 설계 드론의 대량 생산을 발표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샤이드 공격 방어에 사용됩니다. 이 특별한 종류의 드론들은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하늘로 날아올라 접근하는 공격 드론을 요격합니다. 1월 20일 키예프 포스트는 이 요격 드론들이 이동식 방어팀과 함께 안타이 드론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팀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과 협력해 러시아 샤이드 드론의 강력한 근거리 방어를 지원할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안티 드론돔을 구축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협이 접근하는 중에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2026년에도 장거리 타격을 계속하거나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응 중이며 요격 드론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요격 드론이 격추한 샤이드가 2026년 우크라이나의 격추 실적으로 집계된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2026년에 100만 개 넘는 러시아 표적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매달 5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 제거를 목표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앞으로의 일입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달성한 성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전장 영향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탄약 소모를 이전보다 크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1월 27일에 크렘린이 110만 발의 새로운 포탄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체로 뉴스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장거리 포탄 확보에 집중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퍼슨 뷰 드론 방벽으로 러시아 포병이 뒤로 물러나 효과가 떨어지며 단거리 포탄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포병 시스템을 잃고 후방에서 사격 시 포탄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0만 발 중 100만 발은 특수 추진 장약이 적용된 152mm MSTA 특수 포탄으로 더 먼 거리 발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만 발은 장거리 변형 포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MSTA 포탄 한 발은 러시아에서 $1250입니다. 추진제가 포함된 버전은 $1550입니다. $300 차이인데 이걸 100만 발로 곱하면 $3억 의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퍼슨 뷰 드론 때문인데
이 드론이 보호하는 목표물의 사정거리 안으로 감히 들어오는 러시아 포병과 승무원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러시아가 포병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전을 말할 때 결국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에 준 큰 손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월별 수치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용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 손실은 되돌릴 수 없는 한계점일 수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는 1월 매달 최대 2만 5천 명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치는 우크라이나 발표보다 낮지만 여전히 푸틴에게 큰 인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루터는 최근 한 달간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쟁 전체보다 약 1만 명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러시아가 한 달 만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5천 명을 잃었던 상황과 비슷해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부상자보다 사망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침공군의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은 사망자 1명당 부상자 3명입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의 비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사망자는 전체 사상자의 56%였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부상자보다 더 많이 사망하며 현재 부상자 10명당 사망자 12명입니다. 러시아는 부상자 대피 실패와 장갑차 부족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드론 활용과 게임화 같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영토를 러시아군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 10마일 이내 모든 병사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원하는 대로 된다면 2025년 수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드론 이야기는 했지만 2025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준 장거리 무인 항공기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장거리 타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시민들을 난방, 전기, 물 없이 지내게 만든 러시아에 잔혹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의하는 주요 통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더 많은 영상을 보기 위해 The Military Show를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